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나는 충고를 받아들이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달콤한 말들은 듣기에 좋고 기분 또한 좋게 만듭니다. 하지만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해. 야식은 먹지 말아야 해. 독서를 해야 해 하는 말들은 알지만 듣기에 거북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충고를 받아들이고 실천한 사람이 성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사에도 충언을 받아들인 군주는 대업을 이루고 아청꾼의 말을 달콤한 말을 받아들인 군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왜 힘들까요? 충고는 고통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아첨은 기분을 좋게 하고 표현 또한 과장된 게 많아 쾌락을 생각하게 합니다. 당장 기분이 좋은데 누가 고통스러운 충고를 따르겠습니까? 하지만 나를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은 충고를 받아들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을 때입니다. 독서를 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읽지는 않습니다. 재미도 없고 지루하다고 생각하며 고통스럽다고만 합니다. 책 읽고 돈 벌어야지 하면 책이 읽어지지 않습니다. 만화책 볼 때 읽고 돈 벌어야지 하면서 읽진 않잖아요. 그냥 편하게 읽고 내가 재밌어 하는 것, 읽고 싶은 것을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성장하는 나를 만나게 됩니다. 어제의 나와 성장한 오늘의 나는 분명 다르니까요. 그러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하는 나를 만나는데 어떻게 기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충고를 받고 실천하는 내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손자병법 모공편 14 지도자가 자신의 판단을 적당히 포기하는 법 시작하겠습니다. 장릉이군 불어자승 차오자 지승지도야. 장군이 유능하고 군주가 간섭하지 않으면 이긴다. 이상 5가지로 승리를 할 수 있다. 승리를 예상할 수 있는 조건 중에 마지막 5제는 장군이 유능하고 군주가 간섭하지 않음에 있다. 삼화법도 말한다. 진퇴는 오로지 시의적절하게 할 뿐 군주는 왈가불가하지 않는다. 장군은 황제가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진격과 퇴각에 대해서는 오로지 스스로 형세를 판단하여 결정한다는 말이다. 삼국시대 위의 사마위와 초계 제갈량이 오장원에서 대치할 때 일이다. 사마위는 방어에만 전념할 뿐 끝내 출전하지 않았다. 제갈량은 사마위에 자극하려고 매일 모욕했는데 심지어 여인의 속옷을 보내기도 했다. 위나라 장군들은 물론이고 사병들도 못 견뎌 했다. 사병들 사이에는 대장군 사마이가 겁쟁이가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나서자면 장군이고 사병이고 모두 뛰어갈 기세였다. 이에 사마이가 입을 열었다. 다들 생각이 그렇다면 내가 즉시 황제폐하께 상소하여 출전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겠네. 조정은 사마이의 성선문을 받자 사마이의 의도가 무엇인지 즉각 알아챘다. 연기를 해야 하니 황제께서 협조해달라는 것이다. 황제는 신비를 특사로 보냈다. 신비는 황제의 부절을 들고 군문에 서서 어명을 낭독했다. 감히 출전을 언급하는 자는 참수에 처한다. 제갈량이 그 소식을 듣고 비웃었다.
사마이가 나를 제압할 수 있는데도 굳이 황제께 출전의 허락을 받으려 하겠는가? 천자가 출전을 불허하여 부득이 방어만 한다고 꾸짖고 있으니 저런 자를 일러 무능한 장군이라 한다. 제갈량은 손자병법을 인용하여 사마의를 조롱했다. 장군이 유능하고 군주가 간섭하지 않으면 이긴다고 했지 않는가? 그런데 지금 군주가 간섭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있으니 사마이는 무능한 장군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마이의 행동은 연기였다. 황제가 간섭한 것처럼 상황을 꾸몄던 것이다. 제갈량도 그것이 연극임을 알고 있었다. 제갈량은 오장원에서 끝내 전투를 벌이지 못했고 영내에서 병사하고 말았다. 옛날에는 대장군을 임명할 때 태묘에서 의식을 거행했다. 군주는 친히 도끼를 손에 들어 이 도끼는 월이라 하는데 작은 게 아니라 큼지막하다. 이 도끼는 실정용 무기가 아니라 죄인의 목을 치거나 허리를 자르는 형벌용 도구였다. 따라서 이 도끼는 적을 징벌하거나 부하의 생사여탈을 관장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군주는 손으로 도끼의 날을 잡고 도끼의 자루를 대장군에게 향하면서 선언한다. 여기서부터 위로 하늘까지 장군께서 관리하십시오. 군주는 도끼를 돌려서 이번에는 도끼 자루를 손에 잡고 도끼의 날을 대장군에게 향하면서 또 선언한다. 여기서부터 아래로 깊은 목까지 장군께서 관리하십시오. 이것은 곧 땅부터 하늘까지 관리를 맡긴다는 뜻이다. 정권을 대장군에게 위임하니 책임을 지고 임무를 완수하라는 당부인 것이다. 장군이 유능하고 군주가 간섭하지 않으면 승리한다. 병법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장군은 전쟁에 있을 때 군주의 명령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군주가 간섭하는 것을 장군은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그저 이상일 따름이지 현실에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병법의 위 가르침에 집착하다가 종종 비참하게 죽었던 장군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장군의 입장에서는 군사만 관리하면 된다고 하나 변화무쌍한 곳이 전장이니 사사건건 시시각각 군주에게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군주의 입장에서는 정치만 관리하면 된다고 하나 실은 내정 외교는 물론이고 내부의 정적까지 관리해야 하므로 그 스트레스는 오히려 장군보다 더 심할 것이다. 그럼에도 군주는 군대를 모두 당신한테 맡긴 것이다. 따라서 군주가 군대 감독을 파견하지 않은 것만 해도 괜찮다고 봐야 하지 일체 관여하지 말라고 요구해서는 군주가 못 견뎌야 할 것이다. 전쟁이란 국가의 대사로서 생사가 갈리는 지점이고 존망이 걸려있는 길이니 자세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군주가 생사존망의 기류에 서 있는데 당신은 군주에게 의견을 내지도 말고 감섭도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군수는 시시각각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주는 자신을 좀 억제하여 적당한 선에서 자신의 판단을 포기할 줄 알면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알록산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일이다. 가서안이 동관을 지키고 있었다. 반란군이 장안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반년 동안 굳건히 지키기만 했다. 사태는 점점 유리해지고 있었다. 그런데 현종은 빨리 나가서 싸우라고 닥달했다. 현종은 왜 출전해야 한다고 판단했을까? 첫째는 황제로서의 교만이었을 것이다. 그는 알록산이 감히 반란을 일으키고 또한 정권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기에 그 작전에 소극적인 작전의 책임을 물어 당나라 당시 최고의 장군이었던 봉산청과 고선지를 처단했다. 전세가 호전되는 느낌이 있자 현종은 일거에 알록산을 제압하여 그동안 당한 수모를 빨리 갚고 싶었던 것이다. 둘째는 양귀비의 오빠 양국충이 황제에게 자꾸 출전해야 한다고 부채질을 했다. 왕국충과 가서안은 철천지 원수였다. 그러니 양국충은 가서안이 하려는 것이면 무엇이든 간에 무조건 반대했다.
그러므로 당 현종의 판단은 명료한 분석을 거친 정확한 형세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인 국사처리였다.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억울함을 견디지 못했다. 그러니 속전속결로 만사를 해결하려고 성급하게 행동했던 것이다. 가서하는 방어가 최선이지 출전하면 큰일 난다고 그토록 애걸복걸 간언했다. 그때 만일 당 현종이 받아들였다면 가서하는 6개월을 더 방어할 수 있었을까? 그리하여 전세를 역전시켜 안록산을 제압했을까? 양국충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해코지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어떻게든 당 현종을 자꾸 부추기고 꼬드겨서 출전이 옳은 판단임을 주입시켰을 것이다. 결국 당 현종은 출전을 명했다. 가서하는 관문을 열고 출전하여 안록산에게 대피했다. 동관이 뚫리자 장안은 바로 함락되었고 당 현종은 남쪽의 사천성으로 피신했다. 그 결과 양국충과 양귀비는 살해되었다. 가서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현종의 신임을 얻지 못한 것이 최대의 무능이었으니 장군으로서 유능했다고 볼 수는 없다. 양국충과 불화가 심한 것도 실패의 큰 원인이었다. 양국충은 소인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군자는 경우에 따라서 소인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설령 친구가 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친구가 되어야 일하기 좋다는 인식만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태강과 친하게 지내고 관계를 잘 맺어서 큰 일을 해냈던 유능한 신하가 역사상 실제로 있었기 때문이다. 장거정이 그런 인물이 아니겠는가? 장군이 유능하고 군주가 간섭하지 않으면 이긴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 군주가 신중하게 고민해 볼 점이 있다. 끝장날 상황만 아니라면, 목에 칼이 들어온 상황만 아니라면 자신의 판단을 접어두고 믿음직한 장군에게 일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장군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군주가 간섭하려고 할 때 차라리 언제든지 간섭해도 환영한다고 아뢰어라. 군주는 당신의 일처리가 투명하다고 여길 것이고 또한 군주에 대해 전혀 경계심을 품고 있지 않다고 여길 것이다.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이 소신을 굽히면 오히려 당신의 소신은 더욱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 군주의 신임을 얻지 못한다면 무능이라고 했습니다. 신임을 얻어야 군사를 움직여 원하는 작전을 펼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소인과도 친구가 못되면 최소한의 친구 관계는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사장의 간섭에 못마땅해 하며 경쟁사의 팀원 간에는 사이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회사에 생사가 걸린 일이라면 모든 진행되는 상황을 알고 싶고 보고 싶어 합니다. 매 시간이 초조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잘 되어야 매출도 오르고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직원이 오히려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언제까지 마칠 수 있다며 날짜까지 세세하게 알려주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직원을 신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쟁 팀원과도 전체적인 흐름 정도는 공유하며 정보를 제공한다면 경쟁 팀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사장에게 보고할 때도 험담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넓게 보고 우리 팀만의 일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일이라고 판단한다면 잠깐의 자존심은 넣어둘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순간의 흥분으로 모든 걸 망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자신을 욕보인다고 감정에 앞서기에 상황 판단을 잃어버립니다. 한 번의 흥분으로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만큼 나를 알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거죠. 이것은 평소 생활 습관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0분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스트레칭도 하며 몸도 풀어줍니다. 운전할 땐 양보도 해주는 여유가 필요한 거죠. 엘리베이터보단 10층까진 걸어서 운동한다 하면서 이동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무슨 일이든 급하게 처리하고 빨리빨리만 외친다면 어떻게 생각을 넓게 시야를 넓힐 수 있겠습니까? 몸이 유연해야 마음도 유연해지며 머리 또한 유연해집니다. 여유로워야 나와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몸과 마음이 여유로운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나에게 신임을 얻는 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